뭐죠? 인용을 한 건데요. 안아봐도 될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키워드가 안아봐도 될까요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재판 첫 출석하는 날이었어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성남 FC 호원동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대표님 검사 측이 대표님 SNS 활동을 거론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던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검사 공소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좀 어떠세요? 자, 요 내용인데요.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보면 뭐 지지자로 보이는 분, 반대자로 보이는 분 막 소란스럽잖아요. 그리고요, 재판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재판 중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에게 요청을 해요. 정진상과 좀 신체 접촉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전에 뭐 신체 접촉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죠. 외부 접견도 안 되고. 그래서 재판 중이라도 잠시 휴정 중이라도 좀 만나서 안아보고 싶다고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다음 화면 보시죠. 재판장이 그 요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전해진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 내용 중을 사파로 좀 저희가 만들었어요. 일단 가서 포옹을 했다 그러죠. 뭐 별 얘기는 안 했대요. 포옹을 하고 또 악수를 한참을 했다 그럽니다. 저렇게. 요거요, 윤석 대변인. 포옹과 악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에도 굉장히 그 지지자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썼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저게 역효과가 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이 재판장한테 좀 신체 접촉, 안아주고 싶습니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본인이 얘기하면 이게 다 보도되고 나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알고 했겠죠. 오. 제가 정진상 피고인 입장이라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내가 더 재판에서 잘해야 하나? 내가 언론과 접촉했을 때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 뭔가 사인을 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되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할지는 몰라도 예. 굳이 재판장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한번 신체 접촉하고 싶다, 안아보고 싶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예. 꼭 허락하게 해달라. 이게 뭐겠어요? 정진성과 신체 접촉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예. 본인과 당신 나하고 한 배를 탔다. 나하고 당신의 운명은 이제 같다. 그런 것을 암시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다 알고 있지만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줘서 뇌리에 박히게 한다. 그거 외에는 저는 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줘서 뇌리에 박히겠다, 지금. 우리 같은 배 탄 거 맞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극은. 네, 바로. 그렇습니다. 뭐 등도 들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포옹을 하고 악수도 한참 하고 등도 들리기고. 근데 뭐 별 얘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자, 박오석 전 의원님. 예. 포옹과 악수, 등을 두드리는 거.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에게 갖는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이나 약간 동병상련인가요? 인간적인 부채감 그런 것의 표현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진상 이재명의 관계는 예. 추가로 시그널을 주지 않더라도 정진상 실장이 뭐 이재명 대표의 뜻과는 다르게 재판에서 혹은 다른 어떤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유동규 씨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유동규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좀 약간 다르다, 결이. 그것 때문에 예. 물리적 접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진상한테 사인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진짜 그런 좀 한번 손 좀 잡아보고 싶었다, 이겁니까? 본인이 그러면? 오랫동안 못 만났고 지금 정진상 실장이 보석 상태이긴 합니다만 예.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예. 한 보석 상태이기 그랬다고 때문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현하고 싶은 이제 그런 발로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뭐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지만 굳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런 접촉이나 그런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윤석 대변인하고 박오석 전 의원이 뭐 완전히 다르게 여긴 동병상련, 여기 뭔가 지금 강하게 아까 물리적 뭐 압박, 물리적 뭐라 그랬어요? 자극이라고 했어요. 물리적 자극이라고 그러셨어요. 지금요, 뭔가를 심어준 거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첫 재판인데
이게 1시간 20분 정도만 진행됐어요. 이제 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니까요. 그래서 그래 나서 병원으로 돌아갔는데요. 방송 직전에 들려온 소식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국회로요. 국회입니다. 오늘 무슨 표결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죠? 그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표결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당무 일정 잠깐 바뀌는 혹시 들어가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강성훈 별도 메시지는 없습니다. 좀 나와주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그 가결파 징계론도 있는데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저거는 예상치 못했죠. 급격하게 공지가 됐었는데 최상병 특검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 오늘 본회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상희 교수님. 아까 포옹과 악수의 의미 등 그리고 오늘 국회를 간 의미 뭐 다 포괄해서 이거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 이게? 일단 저는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였는데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입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감성적인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진상 학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는 상당히 감성적 전략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왜 그런 가능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진상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도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에 들어간다. 측근 이렇게. 공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진상은 뭐 아시다시피 경승법대를 졸업하고 남한사회주의 동맹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1995년도에 성남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죠. 그때 이재명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만나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로 활동했고 성남시장에 당선이 돼서는 정책실장, 도지사는 정책보좌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심 중에 복심.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해서 재판의 지휘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서 안게 한들, 안게 하지 않는들 이 모든 것이 재판관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재판장이 여기서 안아보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약간 좀 비판하시네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은 정진상은 최고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태도가 돌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심대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라든가 그 만나지 못하게 하고 면회 자체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안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와 나는 한편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재판의 지휘권 행사하는 재판의 판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직까지 사건이 전개되고 중요한 증언들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피의자와 이재명 대표가 안게 신체 접촉하는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모순이 되는 게 이번에 검찰이 공소장 소요 시간만 해도 3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 30분 만에 끝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힘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건강상 이유로 보이죠. 근육도 많이 빠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어 1시간 반만 하자 그랬는데 바로 나와서 지금 국회에 정치 행위를 하시러 간 겁니다. 그러네요. 또 보니까 또.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도덕적인 거고 윤리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셔야지. 지금 정치에 가서 최상병 특별법안 이게 바로 또 민주당 내의 일사대오를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여기에 투표 행위를 들어갔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뭐 이건 대부분 다 짐작하시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김준욱 전 행정관은 뭐 두 가지 모습에 대한 논평을 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토론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두 측면이 분이 있는데 좀 가운데 떨어져 있긴 합니다. 지금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게 되는데 농담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초기부터 본인은 무죄라고 얘기를 했었죠.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727일 동안 진행이 됐고 376회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6, 70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수사관은 수백 명입니다. 탈탈 털었고요. 이재명 당대표만 수사 조사한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입장에서 미안하겠죠. 미안한 마음. 특검도 3개월밖에 안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2년 동안 이렇게 탈탈 터는 수사를 그 과정에서 인권 유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본인은 무죄지만
예. 본인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다면 저는 인지상정으로 직접 만날 수 없으니 예. 일단 접근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판사한테 요청을 해서 가서 한번 안아줬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오늘은 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함의 포옹과 악수였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증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유죄로 확정된 내용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요즘 좀 과도하시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도 아마 또 계속 검찰이 수사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 국조 특검 문제는요. 1특검 4국조는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국민에게 제기했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 최승훈 예. 상병 문제인데 해병대 젊은 어떤 장병이 군대에 가가지고 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정우 수사단장이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또 의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 특검이라는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잖아요. 예. 전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 가서 결자해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행위마저도 하지 말아라?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치인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 게 말이 예. 되나요? 모든 것이 다 정치행위인 거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파서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앉아있기 뭐하다고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왜 거기는 갈 수 있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모든 재판을 받기도 힘들다는 판단에서 1시간 반도 안 돼서 끝냈는데 아니, 거기를 갔다 국회를 예를 이런 들면 점이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도요. 본인이 업무를 같이 수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이 예. 언제 끝날지 모르니 변호인이 적어도 이 사람의 몸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 최소한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변호인이 그런 재판 과정에서 그런 예를 들면 요청도 못 합니까? 일반 요청한 거에 국민은 대해서 이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청한 거에 대해서 판사가 예. 인정한 거잖아요. 너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재명 이름 지우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회사를 봐야 되니까 나 좀 아프니까 재판 3시간 땡겨주고 1시간 반만 받게 해주고 가서 회사 일을 봤어요. 비난받지 그 않겠어요? 관대함은요. 윤희석 대변인이 생각하시는 관대함의 수준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수준이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이 생각하시는 상황에서의 예를 들면 관점입니다. 관점. 윤희석 대변인의 관점.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쟁론을 벌이는 거죠. 잠깐. 제가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법의 잣대에서 정치인이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치는 결국 지도자들은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과 신뢰에 따른 거기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알겠습니다. 거예요. 아니 재판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해야죠. 그럼 재판이 중요하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 윤리와 도덕을 따지지 않고 법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 없다 예. 이런 것만 따지니까 제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격까지 정리 좀 분은 하겠습니다. 아니신 것 그러니까 재판을 1시간 반 정도도 못 했는데 보니까 재판장이 이건 건강상 좀 진행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인정해 줘서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병원에 복귀한 걸 좀 알려지죠. 근데 다시 국회에 갔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세 분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무튼 오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이 법원에도 있었고요. 국회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국회 폐골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갑자기 그냥 살짝 뜨거워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로. 이 정도 좀 하고요.